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가 0.5%가량 떨어지면서 2029선, 2040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0.03% 오른 650선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캔들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0.5%까지 떨어집니다. 5일선을 어제 지켜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5일선 내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이고 밑꼬리를 좀 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650선 지켜냅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매 동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899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5억, 156억 전부 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릅니다. 현대차 2% 이상이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등 3위까지 모두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신저가까지 떨어집니다. 2% 이상 조정. 삼성 SDS와 제일모직도 역시 1에서 2%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아차,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굵직한 종목들 대부분 약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견조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이 0.28% 약보합이고요. 동서가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3% 이상 오르면서 3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이오테크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홈쇼핑주들 공정위 제재로 인해서 약세를 기록하다가 이틀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마 B&H 같은 종목들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0.76%, 삼성 LNS가 이틀째 조정입니다. 오늘 2.9%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말씀드렸는데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저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2%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23만 9천 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어제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수를 기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오릅니다. 4% 이상 오르면서 정고점 5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5만 600원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이 정유주들 오늘 오전에 약세를 기록하다가 오후에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 양봉을 크게 세우는 모습인데요. 3% 이상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이 98,5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S-오일, GS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죠. 삼성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오늘 5% 이상 하락합니다. 4일째 10%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V자 반등을 기록한 이후로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2,500원까지 내려오고요. SKC 성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킨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핵심 주력 상품이 최근에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3만 원 최근 저점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3.7% 오르면서 37,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확인해보죠. 앞서서 콜마 B&H가 6%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장품주들 가운데서 오늘은 ODM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가 5% 이상 오르면서 14만 3,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항공, 해운, 증권주에 제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운의 이효근 파트너,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 대형주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중소형주의 선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숫자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027포인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장중 내내 조정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견조하게 마감될 가능성이 크죠? 네, 금일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650선을 지키지 못하고 649선에서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조금은 약세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에 이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특징주들은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좀 강세를 띄었던 모바일 게임주들은 오늘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부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시장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좀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조정을 받은 반면 코스닥의 특징적인 주도주들은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떨어진 202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지막에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만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65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좀 특징 업종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업종인 역시나 이제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화장품 업체들의 사실은 다소 이제 비이성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한 강세가 좀 지속이 좀 됐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큰 업종 중에서는 항공 업종의 좀 움직임이 좀 특이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전일장부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결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일 역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유가의 하락도 어떻게 보면 이 항공 업종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증권 업종 역시 금일 역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거의 주도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TB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 보름가량 기관의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일 역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히려 장 마감 부근에는 다시 한번 고가로 주가를 좀 당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KTB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뭐 이트레이드증권 같은 유한타증권 같은 종목들, 소형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가 오늘 큰 폭의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은 그 650선을 지키면서 650.2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큰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서 시가총액 3위 이제 동서 같은 경우가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31,800원까지 갔다는 게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마 B&H죠. 화장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오늘 6%대의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금일 코스닥 종목에 가장 많이 간 종목이 기타 제조 업종이 가장 많이 갔는데요. 소속돼 있는 승일 그리고 로만송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건설, 음식료, 담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운송 업종과 섬유의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늘을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징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화장품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많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코스피에는 한국 화장품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7,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HT,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HT 또한 오늘 4.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의 화장품 시장의 어떤 강자라고 뽑혔던 삼성 LNS는 전전일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이제 위메이드를 포함한 몇몇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일은 이제 컴투스, 게임빌, 넥슨GT와 같은 모바일 게임주는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락딜 이후에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4.66% 상승한 13만 원대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CMO의 어떤 1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74%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15,000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커짐에 따라서 헬스케어 시장도 조금씩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인바디가 5%의 상승세, 그리고 인공 눈물을 제조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과 DHP 코리아가 4%와 3%대의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AIIB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의 우원개발과 특수건설도 또다시 전일에 이어서 상한가까지 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정보인증이 투자 경고에 지정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하한가, 그리고 관련돼서 다우데이터도 4%대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대형 화장품주들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있는 ODM 관련주들, 코스맥스, 콜마 B&H 같은 종목들 쉬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해종합지수 이제 4,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정 없이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일본 증시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예, 지금 일본 증시는 0.90% 하락한 19,034.8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3월 일본 기업 단칸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주식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9,000선 부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의 약세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9,000원 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는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4,0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 3,796.99포인트로 3,8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3월 제조 PMI 지수가 50.1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개월 만에 50을 상회했던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보험회사의 자금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내놓으면서 증시로서의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 3,8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까지 또 3,8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신 차장님. 예, 일단 전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590억 정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역시 한 920억 정도 매도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금일 1,000계약이 넘는 그런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중으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1시 이후에 사실 외국인들은 오전에 선물을 사다가 1시 이후에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이 주가의 하락을,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동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업종으로는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이 목재 업종,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입니다. 역시나 이제 금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의 매수가 다소 좀 집중이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이나 화학 업종에 매수가 모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증권 업종에도 기관들은 매수에 동참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러한 수급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세 자체가 좀 다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가 지속적으로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상승 파동 자체는 아직은 훼손이 되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출회가 됐습니다. 아쉽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 됐지만 오늘 특징적인 그런 종목 자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기관은 위메이드를 32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뒤를 이어 토비스, 한국토지신탁, 인터파크 INT 그리고 하이로닉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는 좀 파트론과 셀트리온을 중심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파트론은 65억 원, 셀트리온은 41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이제 내추럴 엔터텍, 이오테크니스, 게임빌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을 41억 원 넘게 조금 집중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안국약품, 실리콘웍스, CJ E&M, 나이스 평가정보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규제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파라다이스를 외국인들이 50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산성 LNS, 컴투스, 서울반도체, 위메이드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달러 강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락을 0.6%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달러 강세가 이제 나왔던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뉴욕의 이제 채권 가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월말 매수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올랐던 것이 채권이랑 어쨌든 간 뭐 주가는 반대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전망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이 전체적인 원자재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는 이제 달러의 반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좀 이끄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수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경제 지표가 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수가 하루 만에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는데 총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뉴욕 증시, 두 번째는 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가격의 강세가 달러 강세를 좀 이끌었고요. 달러 강세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오늘 0.6%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제 내일 그 환율 시장이 좀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물 가격 기준으로 유로화가 지금 0.4%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50%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로화 선물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달러 가격도 좀 선물 기준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달러 가격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여전히 이제 1,100원 수준 그리고 1,150원 밴드 수준으로 보시되 뭐 유가를 그 외환 시장에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베팅을 하시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보다는 지속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단기적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 대형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아직은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왔던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최근의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매수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강하게 이끌어온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염두에 둘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됐다라고 보긴 좀 이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눌림목을 줄 때마다 아직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음 주에 일단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옵션 만기 관련돼서 현재 콜옵션 기준으로 금일 포함해서 한 2, 3일간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자체는 다소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상승 추세를 탈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장중에 순매수와 순매도의 흐름을 넘나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눌림목마다 아직은 매수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20포인트 이상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포인트 이상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필요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상승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도주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4월 시장 코스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예측보다는 일단 우리 다 같이 늘 보던 대로 수급가 한번 차트 한번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뚜렷한 특징적인 그런 수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9시부터 해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금 창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다는 점이 조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쪽, 투신 쪽은 아직 환매 자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금 쪽에서 3월 25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을 우상향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로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트로 놓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22 이동평균선 얼마 전까지 깰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5일 이동편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봉을 놓고 본다면 현재 635포인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 650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월봉으로 조금 더 놓고 본다면은 월봉상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0선까지는 조금은 코스닥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로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선물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오늘은 현 선물 모두 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우리 선물시장은 오늘 전일 대비해서 1.9포인트 하락한 255.70에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방 포지션을 상당히 좀 고수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들이 금일 오전장에선 3,000계약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로 넘어서면서 종가상 마이너스 1,400계약, 금액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손절성 매물들이 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적 포지션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무겁다라고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관들 역시도 이 틈을 타서 매도세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탈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조정권의 무게감을 여전히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 약세권을 확실히 좀 전환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까지 출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조금은 무거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이 이제 과연 250 선물지수로 255포인트, 종합주가지수로 2020포인트 구간대가 내일 이탈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255포인트 라인대에서 방어선이 형성된다라면 선물은 다시 한번 257선까지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뷰어를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오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고요.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님도 마감 중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요. 자, 주식 1개월 무료 당첨자 스마트폰 뒷자리 0775-2553-1550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이슈N에서는 특집을 방송해드립니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과 관련한 중국경제일보, 경제망과 공동 제작한 특별보도 AIIB 특집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연다가 방송됩니다. 한국의 AIIB 가입 결정의 의미와 기회는 무엇인지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오늘 오후 4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